한국 경기 침체가 가시화되는 상황 속에서 5월 고용 동향을 한번 살펴보면 한국 경제가 살아난 듯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감소세가 완화되면서 13개월 만에 취업자 수가 20만 명대로 증가하고 고용률 그리고 경활률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고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에 대해서 엄청 핑크빛 전망을 하고 있고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으니 당연히 긍정적인 기사들을 쏟아내야겠죠. 주변을 보면 경제가 안 좋다는 말이 많은데 고용이 이렇게 역대 최고로 좋다?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죠. 그래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렛츠고! 일단 1번을 보시면 15세에서 64세까지의 고용률이 70%를 넘어가면서 통계가 작성된 이래 최고 수준을 경신했습니다. 이 나이대에서 고용률이 중요한 이유는 실질적으로 이 나이대가 생산 가능 인구로 보기 때문입니다. 생산 가능 인구가 늘어나야지 한국 경제 성장이 꾸준히 지속될 수 있음을 뜻하기 때문이고요. 현재 65세 이상 인구가 늘어나면서 출산율도 낮은 수치고 한국 경제의 잠재 성장률이 계속 하향 전망되고 있는 이유가 이 인구의 구조적 문제 때문입니다. 경제가 성장하려면 생산 가능 인구 15세에서 64세까지가 꾸준하게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자녀도 낳고 미래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인구층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되게 긍정적인 지표로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다음에 2번과 3번을 함께 볼 텐데 이 수치 역시 긍정적입니다.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24만 명이 증가했고요. 이 취업자 수는 13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했다. 그리고 5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5세에서 64세까지 생산 가능 인구가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고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4번 정부는 내수 회복 및 신산업 육성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노력과 청년과 취약계층의 고용 촉진을 위해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경기 회복, 소비 여력 확충을 위해서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신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그리고 AI, 차세대 첨단 산업에 대한 집중 육성을 통해서 양질의 민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여력도 확대해 나가겠다. 여기서 추가 경정 예산, 추경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경기를 회복시키는 효과도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세금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위에 링크를 걸어 놓았으니 한번 참고하시고요. 이때까지 살펴본 자료를 보면 고용이 정말 좋고 한국 경제가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말 좋은 단어들을 많이 써놨고요. 13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 그리고 역대 최고치, 그리고 일자리 창출 노력, 정책적 노력 이렇게 좋은 말들이 즐비한데 왜 착시 현상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연령대별로 자세히 한번 보시면 아직까지 한국 경제가 침체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때까지 살펴봤을 때 고용지표가 빠르게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실제로 취업자 수를 한번 보시면 60세 이상에서 37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연령대별로 봤을 때 가장 많은 취업자 수 증가입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 청년들보다 60세 이상 인구 노인 일자리가 많았나요? 아까 이렇게 앞에 보여드렸듯이 전체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24만 명이 증가했다고 나왔는데 현재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37만 명으로 오히려 24만 명을 훨씬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연령대별로 보시면요. 청년층에서 15만 명이 줄었고요. 그리고 30대는 13만 명이 늘었고요. 40대는 거의 4만 명이 줄었고 50대도 약 7만 명이 줄었습니다. 중요한 미래 세대인 청년층을 좀 더 다시 보면 15만 명 줄었고 고용률이 0.7% 하락했고요. 현재 13개월 연속 내림 추세입니다. 자, 이렇게 세부 지표를 살펴봤고 이걸 한눈에 한번 보겠습니다. 정부가 말한 대로 취업자 증감 추세는 계속 상승하고 있는 걸 저희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취업자 수가 계속 이렇게 증가 추세를 보이는데 왜 한국 경제 성장률은 계속 바닥으로 고꾸라질까요? 실상을 한번 보시면 60대 이상 취업자 수가 37만 명으로 급증해서 전체 취업자 수가 이렇게 증가하도록 좋아 보이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청년 세대와 40대, 50대 취업자 수는 급감하고 있고요. 표면적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실상은 60대 이상이 증가한 걸로 봐서 정부 고용으로 고령층 일자리를 증가시켰고 오히려 청년층 일자리는 감소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산업별 증감을 보시면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도 여전합니다. 사회복지 서비스업, 정부가 주도하고 있죠. 그리고 과학기술 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은 소폭 늘었지만 한국은 제조업의 나라입니다. 제조업, 그리고 부동산에 모든 돈을 쏟아 부었지만 건설업, 그리고 농림어업이 급감하고 있고요. 제조업 취업자 수는 11개월 연속 감소세고요. 건설업은요, 13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건설업은 3분기에도 감소세가 지속될 전망이고요. 그리고 서민 경기를 반영하는 내수 경기도 좋지 않습니다. 숙박업, 음식업 취업자 수가 6만 7천 명이 줄어서 15개월 만에 감소로 전환했습니다. 이 수치는 2021년 11월 이후에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고요. 자, 그럼 여기서 무조건 금리 인하를 외치던 분들은요.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금리 인하하면서 서민이 위하는 척 했지만 실제로 부동산 가격 부양을 위해서라고 제가 수도 없이 언급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금리 인하가 답이 아닌데 답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작년 연말부터 계속 금리 인하를 단행했고 한미 금리 차가 좁혀질만 하면 다시 금리 차를 벌리고요. 미국은 계속 고금리 동결하는데 한국은 계속 금리 인하를 하면서 격차가 2%대로 벌어지고 한국은행은 벌써 기준금리가 2%대입니다. 금리 인하만 외치시던 분들은 금리 인하를 계속 이렇게 했는데 왜 서민 경제를 대표하는 숙박업과 음식업이 살아나지 않나요? 또한 취업자 수와 제조업, 건설업이 왜 살아나지 않나요? 한국의 기준금리가 결코 서민들과 내수 경기를 살리기 위함이 아니었고 1순위는 부동산 부양이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제가 영상 찍어 올렸던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경제를 살렸나 위에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 꼭 보시고요. 자, 제가 60대 이상의 취업자 수가 증가한 게 정부 고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사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용지표가 착시 현상을 일으키게 된 것은 정부 주도의 일자리가 한몫을 했습니다. 보건복지 서비스업 취업자 수가 23만 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이 업종은 노인 돌봄 그리고 사회 서비스 등 재정사업 중심의 직접 일자리가 많은 분야고요. 결국 우리들의 세금 그리고 정부 고용으로 60세 이상 취업자 수를 늘리면서 전체 취업자 증감 추이를 증가세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알기 때문에 정부도 지금 버티고 있는 거고요. 정부에서는 내수 회복, 신산업 육성 지원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 노력, 그리고 청년 등 취약계층 고용 촉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할 것이다. 그리고 AI와 차세대 첨단 산업에 대한 집중 육성을 통해서 양질의 민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앞선 이런 사실들을 모두 정부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부동산 공화국으로 오랜 시간 이어져 온 한국은 결국 대출로 부동산만 부양했고 미래를 책임질 청년 인구가 부동산 연끌에 자금이 묶이고 이자 부담에 허덕이면서 취업도 이렇게 잘 안 된다면 그리고 취업 의지조차 꺾어버리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된다면 추후에 이 대출을 받았던 연끌족들이 결국 이자 부담을 할 수 없게 된다면 부동산 패닉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은 이제 정말 골든타임입니다. 이렇게 일자리 창출 노력과 신산업 육성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한국이 눈부신 성장을 이뤄내야 되고 고용과 사회 전반에 대한 혁신을 이룰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경제 동향을 잘 체크해 가면서 돈 쓸 때는 쓰고 소비를 줄일 땐 줄여서 자산을 늘려가야겠죠. 현재까지 내용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 와이